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한글 파일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긴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배경 지식을 넓히는데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국방, 그 달콤한 거짓말의 함정. 자, 제가 미국과의 관계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결코 제가 자립심이니 민족적인 자존감이니 이런 달콤한 소리들을 저 역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저런 달콤한 이야기들, 좋은 소리들을 왜 저도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입장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한반도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극동아시아 지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과 역량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586 정교조의 세뇌 교육과 그리고 또 좌익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꾸준한 반일 교육, 미디어 세뇌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오랫동안 꾸준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본 어떤 사고관념이 좌경향으로 이렇게 기본값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 값이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흔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유독 만만하게 보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 역시 10여 년 전에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뇌 교육, 미디어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도 뼈저리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강력한 경제 대국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영국, 프랑스, 독일, 영프, 독 같은 나라들을 전통적인 서구 열강의 어떤 대표 주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바로 이웃 나라에 위치해 있는 일본은 그 유럽의 3열강들 중에서 영국, 프랑스를 합친 것에 가까울 정도로 그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가운데 두 나라를 합친 것에 맞먹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다란 초경제 대국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국방과 자립이라는 이 달콤한 선동구호에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전 국민들이 고작 북한 하나 따위를 마주보고 있는 북쪽 전선 한 개를 커버하는데도 온 국민들의 국고와 세금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국방비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자, 북한 하나를 마주보는 북쪽 전선 하나를 경영하는데도 온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방산 비리 같은 것 때문에 허리가 휘고 이런다라는 거는 아니고 북한은 비록 가난한 나라일지언정 국가 역량의 거의 전부를 군사력에 투입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은 남자와 여자 둘 다 군복무를 하고 있고요. 군복무 기간이 10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최근에는 약간 몇 년 이렇게 줄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남자보다 몇 년 더 짧다라고도 하던데 자, 그러나 실제로 저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현실에서 만나봤던 어떤 탈북자분들, 군필자분들의 증언과 북한에서 군대를 나온 군필자분들의 증언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탈북자들의 증언과 진짜 사례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한 번씩 어떤 강연하러 와가지고 펼쳐주는 안보 강연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북한에도 사람이 부족하고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붙잡혀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라고 합니다. 몇 달에서 1년 가까이씩 길게 복무를 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이 탈북자분들에게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최소한 몇 달 정도는 간단하게 오바가 되는 것 같더라고. 자, 국민들에게 저렇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저 가난한 나라가 1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래식 전력을 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상대하려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같이 함께 챙겨야 되고 미래 발전은 물론이고 연구개발 같은 것에서도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한국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방 하나에만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적화 통일만 꿈꾸는 북한하고는 다르게 우리 자유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조심해야 되는 적수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초강대국도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흔히 북한을 배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자, 중국이 왜 북한을 지원하냐면은 한반도가 자유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이 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배후 지원을 받는 이 통일 한반도라는 존재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그런 압록강과 두만강의 그 국경선, 그 백두산 좌우로 쫙 펼쳐져 있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토끼의 토끼귀, 그 대한민국 북쪽 끄트머리에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선은 중국의 광활한 전체 국경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체 국경선과 비교하면은 매우 짧은 지역이지만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사는 육군 강국이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육군 강국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배후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해 공군 전력이 삼강연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 중심의 통일한반도 국가가 출현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부담스러운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알다시피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중화 사상과 패권주의 같은 것 때문이죠.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는 어떤 그런 오만한 마인드.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 몽고, 러시아, 동남아, 인도, 아시아 중부 내륙 지역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광활한 자기네 나라의 360도 국경선을 전부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또 육지로 이루어져 있죠. 국경선의 대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짧은 한반도 전선 우리 한쪽에만 모든 전력을 중국이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인민들의 어떤 과도한 세금과 노력을 희생해가면서 그 짧은 한반도 전선에서 저부유하고 강력한 한미일 자본주의 3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느니 기형적인 국가인 북한을 최소 한도로 목숨줄만 유지시키면서 한반도 지역을 커버해두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면서 북한의 힘으로 한반도를 틀어박아두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정권의 목숨줄만 붙여두면은 북한은 자국민들을 저렇게 10년 가까이씩 징병제로 굴려가면서 어떻게든 한반도 전선을 형식적으로라도 사수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 따지고 절차 따지고 좀 이렇게 신용도가 있는 우리 자유진영 국가가 먼저 어떤 도발을 하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목숨줄만 붙여가지고 그렇게라도 형식적으로 이제 이 한반도를 사수하도록 북한 정권을 중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국제 질서와 세계 역학 질서에는 이런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 게임, 그레이트 게임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웅장한 어떤 워 게임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마냥 열심히 잘하면 된다,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된다, 이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고립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는 우리 민족 단독의 역량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이 극동아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 어떤 무력 도발 같은 사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센 나라들의 배후 지원을 안고 가는 편이 훨씬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에 이런 친구들을 안고 가는 게 훨씬 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남동생이 혹은 우리의 아들들, 조카들이 군복무를 하는데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의 아들들이 전선을 사수하고 있을 때 10분만 버텨주면은 그 머리 위로 미국의 공군이 출동을 해가지고 전방을 작사를 내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좋은 동맹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동맹에 강력한 맹주가 있으면은 한국 혼자서는 단독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러나 수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십 개 국가들도 손쉽게 반중이라는 깃발 아래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중소국가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국제적으로 최악의 어떤 무력 충돌 같은 사태요. 최악의 상황. 이런 중소국가들, 동남아시아의 그런 수십 개 국가들도 이 반중이라는 이름하에 연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국제적으로 어떤 무력 충돌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발할 때 유사시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의 군수 지원 하나만 받아도 동남아 국가들 역시 인구 수억 명에 달하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수백 개 사단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무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남아 각국들의 존재 그 자체가 중국이 한반도 한 곳에만 투입해야 되는 그 전력과 국가 역량을 사방으로 분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한반도 전선 한 곳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맹국들이 많으면은 유사 상황에서
한 곳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조카들, 우리나라가 상대해야 되는 적도 줄어들겠죠. 군사력이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단독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죠. 혼자서 인구 10억 명이 넘어가는 상당한 대국인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역시 현명하게도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기꺼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연대를 하고 중국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미국과 다투던 그런 베트남 역시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자기 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걸어가고 있죠. 베트남도 말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이라는 이런 압도적으로 우세한 맹주의 존재가 없다면은 이 대연대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국 혼자서 이런 거대한 동맹을 구현해봐라, 외교적으로 군사안보적으로 대륙 포위망을 구상해봐라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한국 혼자서의 역량으로는 이거를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딸리고 국력도 다 딸려요. 한국의 리더십과 군가 역량만으로는 절대로 수많은 그 동아시아 각국들이 쉽게 이쪽으로 따라와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에 아부를 하고 그쪽에 붙어버리겠죠.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눈치 없는 우리나라의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친북 친중의 어떤 그런 왕따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반대로 현명한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눈만 트여 있으면은 고정관념 몇 개만 벗어던지면 이 국제외교와 대한민국의 이득이라는 거는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나보다 역량이 뛰어난 상급 파트너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힘세고 유능하고 부유한 그들로부터 얻을 거는 얻고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 등 뒤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그래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유진영 노선에 함께 올라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미래의 보험, 안보, 보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어떤 전략이 뭐라고 합니까? 상대가 아예 강력해가지고 우리를 처음부터 넘보지도 못하게,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게 어떤 최고의 방어 전략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자유진영 노선에 함께 올라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방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연대해주는 동맹 우방 세력들이 있어야 한국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 무섭고 강력한 나라, 이 늑대 때, 이리 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우리나라가 감히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절대로 대한민국은 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전 국민들이 자기 월급의 50%씩 세금을 갖다 바쳐도 절대로 북부 전선은 물론이고 동해, 서해 그리고 일본과 마주보는 남해까지 절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둘러싼 360도 전선 4개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나마 대화가 통하는 이들과 우리는 반드시 손을 맞잡고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와 협상이 가능한, 신뢰 가능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최소한의 대화와 상식도 기대하기 힘든, 툭하면은 양국 간의 어떤 협정과 의정서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전략적으로 거래와 협상이 가능한, 신뢰 가능한 나라들, 국가 신용도가 더 높은 나라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북중보다는 미일이 훨씬 더 나은 친구입니다. 이거를 왜 모른단 말입니까? 북중보다는 미일이 훨씬 더 나은 친구입니다. 심지어 경제든 기술이든 배워올 것도 너무나도 많은 파트너들이에요. 부유하고 잘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왜 굳이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깥에서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싶으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국제 질서에서는 그거를 모른 채 자주국방, 자립, 민족 자주 이런 소리들을 멋모르고 떠들어댄다면 그것보다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하자. 우리 민족 자주적으로 하자. 자주국방 스스로 자립심을 기르자. 자, 이런 말들은 물론 얼핏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그럴듯해 보이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뒷맥락을 항상 깊고 넓게 살펴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한반도가 어떤 순진한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 수준 마인드에서 그 달콤한 이론에 뇌가 절여져 말랑말랑한 소리를 해대고 다니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 나라와 그래도 손을 잡고 협력해야 되는 나라를 제때 구분하지 못하고 21세기 이 무서운 신냉전 시대에서 어설프고 기회주의적인 스탠스를 잘못 취하는 순간 이 나라의 운명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자유진영이 확실한 입장과 스탠스를 요구할 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 자꾸 간보는 짓을 해대다가는 힘센 친구들이 그거를 봐주면서 자꾸 넘어가주고 눈 감아주는 것도 한두 번일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영원하지가 않을 거예요. 한 번 잃어버린 신뢰와 신용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수많은 국제정보나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어떤 좋은 자리가 있을 때도 늘 우리나라의 순번은 뒤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한번 신용과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국제적인 그런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파트너와 교류를 하는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늘 우리들의 순번이 뒤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